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이 투표 날이구나. 네, 진짜 각 당의 후보들이 진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저 강남의 태용은 어떡하냐. 나 저 사람 될까봐 너무 무서워. 네, 나경원은 이미 나가리가 난 것 같아요. 나경원은 지금 현실 부정 상태야. 그들이 왜 나경원 죽이기에 나섰겠습니까? 제가 가장 무서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에 막 시위하는 사람들 고소하고 난리 났네요, 지금 나경원은. 네, 선거 기간 내내 화가 나 있지. 진짜 끝내준 건, 네, 은지알망이죠, 뭐, 은지알망. 손으로 끽 하면서, 예, 피 따는 거. 알고 봤더니 그게 피가 아니라, 예, 빨간 약이었던데요. 예, 은지알망은 이거 국회의원 그만두고서는 차라리 그렇게 머리에 흰투 들이고 그 옷 입고서는 이렇게 저기 동네에 그 태극기 할머니로 해가지고 유튜버로 하면은 진짜 조회수 수백만씩 나올 것 같아.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네, 진짜 완전 빵 터진 거는요, 언년이에요, 언년이. 저는 언년이 결혼한지 몰랐거든요. 네, 그 언년이가 지금 또 박재호 후보를 또 고소했어, 경찰에. 왜? 그 박재호 후보의 그 지지자가 자기를 폭행했다면서 언년이 남편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재호 캠프에서 기가 막혔는지 그 언년이 남편이 그 분홍색 그 이언년 남편 해가지고 이렇게 분홍색 딱 잠바를 입고서는 위에다가 라운드걸처럼 피켓을 들고서는 그 박재호 후보의 그 지지자들 그 집중 유세장에 이렇게 침몰해가지고 뛰어들어와가지고 추태 부리는 거를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져 있는 걸 그 오마이뉴스에 제공을 했어요. 기가 막히니까. 누군가가 맞고 때리고 한 흔적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춤추고 자기가 막 추태 부려요. 뛰어다니면서. 여러분 그 기사 댓글 밑에 그 기사 댓글이 진짜 하나 웃기더라고요. 이현주 같은 여자를 어떤 남자가 데리고 사나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확 풀렸어. 확 풀려버렸어. 그 남편이랑 그 은지알망 영상은요, 우울할 때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진짜 레전드입니다. 네, 어저께 그 주진영 후보하고 그 황명필 후보를 김용민 TV에서 불러줬어요. 그리고 주진우 기자도 그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봉주 의원 불러가고 인터뷰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역시 낙톰스 브로맨스는 살아있구나. 그래도 가장 힘들고 그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로 나서주는구나, 구원투수로 나서주는구나 하면서 참 그 브로맨스를 보는 것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김용민 PD 같은 경우는 딱 그 열린민주당 멤버들 17명 전부 불러서 10분씩 인터뷰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동영 작가하고 김용민 PD가 진행하는 측면승부를 잠깐 들었는데 거기서 김용민 PD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정말 완원구만이 안 되면은 황희석까지만이라도 제발 국회에 진출했으면 좋겠다. 김용민 PD의 바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욕먹을 거 각오하면서 그렇게 비판받아가면서도 끝까지 이 열린민주당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완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준 거에 대해서 정말로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예. 정치라고 하는 게 서로 죽이는 너가 죽고 내가 죽는 어떤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같이 함께 연대해서 가는, 그렇게 해서 거대한 강물에서 만나는 것들을 이렇게 실천해 줄 수 있는 그 희망이라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자들의 그 힘. 정말 저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마타도와 대고리를 당하면서 어떤 그 불평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그것이 정말로 틀렸다라고 말하고 열린민주당에 대해 표를 주신 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려요. 예, 사실은 어저께 정봉주 의원 그 화낸 사건이 사실은 이거 언론에서 되게 많이 키우고 있죠. 근데 저는 손혜원 의원도 그렇지만은 이 열린민주당을 만들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정말 새로운 정당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국민이 원하는 국민 경선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함을 느끼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그 평생의 그 영생의
준하는 그 욕을 드셨거든요. 정말로 위로를 드립니다. 너무나, 그리고 내일 그 투표의 결과를 통해서 저는 이분들의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노력과, 그 피와 땀이 결실을 얻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담대한 희망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21대 국회에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무엇이 우리가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되는가, 뭐 검찰개혁, 뭐 언론개혁, 사법개혁, 정말 재벌개혁부터 수많은 어떤 우리 개혁과제가 산적해 있잖아요. 정말 이 열린민주당의 어벤져스가 들어가고, 이 민주당에 이제 또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뭐 시민당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서, 뭐 민생당에서도 있겠죠. 이 범진보 진영이 정말 다 같이 똘똘 뭉쳐서 연합해서 가장 먼저 그 문재인 정부가 힘이 있고, 정말 이 다수당이 가장 힘이 있는 했을 때 첫 바따로 해야 될 건 언론개혁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느끼겠지만 진짜 이 중앙일보, 조중동이나 네이버가 SBS도 마찬가지고 그냥 아예 빤스 받고 다 뛰었거든요. 그냥 플레이어로 뛰었어요. 얘네들은 언론이라는 껍데기를 갖고 있지 그냥 정치 집단이고 기득권 집단이거든. 이 언론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개혁도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어떤 개혁이 계속 자체된 거는 이 조중동이나 이 언론 집단들의 방해거든요. 그리고 끝내 그 방해의 끝이 이 검찰과 언론이 맺은 건데, 제가 볼 때는 끝판왕은 언론이에요. 언론을 일단 일바따로 끝내야 그 다음에 검찰도 되고 사법개혁도 되고 다른 것도 됩니다. 모든 것을 언론이 해방놓고 물타기를 하고 여론전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계속 다른 또 의제를 던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그 의제를, 그 전의 의제를 잊어버리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개혁이 자초가 돼요. 정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까지 이 개헌까지 가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진짜 일바따로 그 언론 개혁을 해야 되고, 지금 열린민주당의 첫 번째 공약이 그 징별적 손해배상되잖아요. 반드시 악의적 보도를 하는 그 언론사나 기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정말 패가망신할 수 있게끔 정말 그 법들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지금 채널A도 마찬가지지만 네이버 뉴스 편집자부터 해가지고 정말로 이 악의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아예 플레이어로 나섰던 이 언론들, 정말 이 밤의 지배자로 나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 언론들은, 기자들도 다 포함해요. 저는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손을 본다라는 게 혼내준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저들이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그 기본적인 스탠다드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법의 통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건 뭐 준영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섹스피어의 그 희극 중에서 그런 대사가 있어요. 거인과 같은 힘을 가진 것은 대단한 일이다. 하지만 거인처럼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은 폭군이나 다름없다. 저는 이 같은 편 안에서 그 이루어졌던 그 많은 어떤 폭력적인 부분, 그 폭압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소위 우리가 진보나 개혁을 말하고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가장 그런 식으로 당한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이고 유시민 작가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똥파리들이나 송가혁들이 그런 식으로 했죠. 그런 거에 진짜 신문을 느끼는 게 민주당 지지자들인데, 이 민주당 지지자한테 정말 사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 어떤 운동 방식을 턱한 사람들한테 저는 이 투표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자기가 한 달 이상을 해왔던 거를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고 상처를 주고 해왔던 그 자기의 방식을 반성하지 않고 똑같이 그 힘을 그 거인처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만큼은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컨센서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거 때문에 속으로 가슴앓이 하면서 하고 싶은 얘기 못하고 참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십 수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투표가 끝나면 본물처럼 튀어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들이. 예, 그렇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그 예방 차원에서의 어떤 건설적인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조국 정국부터 보면은, 사실은 우리를 멘붕을 시키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 윤석열, 뭐, 손석희, 뭐, 예. 아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하라고 하는, 뭐, 진중권은 원래 그런 면이 있었지만, 이게 끊임없이, 예, 진짜 있어요. 어떤 순간에 분명히 우리는 함께 했었던 동지였는데, 다음 장에서 우리는 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첫 장과 둘째 장에서 셋째 장이 넘어가는 한 장의 챕터의 속도가 너무나 빨라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진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쁘게 말하면은 신뢰의 상실, 극도의 카오스, 어떤 이제 불확실성의 세계로 우리를 정말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맨날 그 진보를 표방했던 그 정의당을 보세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정의당은 민주당한테 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지금 우파 코인을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제 핑크당이랑 대놓고 연합해가지고 민주당을 hod도록 하는 걸 하는 거죠. 근거도 없이 사실. 지금 이정미 진짜 너무 악질이죠. 네, 지금 진중권 보세요. 정의당 지지 선언을 해요. 진중권이 지금 누구한테 가장 이쁨을 받고 지금 지난 몇 달간 진중권이 어떤 언론이나 어떤 세력한테 가장 잘 쓰였죠? 네, 정의당 지지하라는 거는 뭐예요? 핑크당 지지자들한테 정의당 뽑으라는 거예요. 왜? 정의당과 핑크당이 연합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거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속될 것입니다. 국중주의를 표방했던 안철수, 저 무릎팍도사 나왔던 안철수 지금 뭐예요? 핑크당이랑 똑같아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멘붕에 빠지게 만드는 그 세력들을 지금 우린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대 국회는 아마 앞으로 이 대선까지 아마 이 속도나 그 양은 엄청날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민주당은 열린민주당이라는 이 파트너십이 너무너무 정말 절실해요. 민생당이 민주당 편을 들으리란 보장도 없잖아요. 사실 원내 진입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때 우리한테 그 동지였던 사람들이 다음 챕터에서 우리에게 적이 되고 그 다음 챕터에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만날지 몰라요. 저는 이번 그 열린민주당을 지지하는 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그 움직임과 그 행동들과 의사 그 표출 방식을 이렇게 계속 면밀히 지켜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만나던 절대로 선을 넘지 말아야 된다. 인간으로서의 선. 인간적인 어떤 도리나 그것은 지켜야 된다. 원칙은 지켜야 된다. 적어도의 최소한의 인간적 신의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로 절실하게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정말 기적 같은 그 바람을 받아봅니다. 예, 정의당이나 국민의당이 한 2.95% 정도 받아서. 원외에서 제발 좀 사라지기를. 예, 그래서 정말 열린민주당이 대박나고, 뭐, 시민당도 잘 나오고, 민주당도 대박나가지고, 정말 21대 국회는 정말 새로운 판으로 가는, 정말 새로운 불덩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